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등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등 하부를 하고 있는지 상부를 하고 있는지 등의 힘 자체를 줄 줄을 몰라. 어디가 등인지 몰라. 팔만 아프다, 어깨만 아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초등부 졸업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재밌게. 오? 뭐가 있는 거야. 오? 이게 뭐지? 광배인 거예요. 저도 운동이 지금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등 운동은 아직도 어렵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등 운동이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안 보인다. 안 보여. 모르겠어. 운동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가슴이나 어깨는 운동하면 보이잖아요. 등은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육이 너무 많다. 등 근육 몇 개냐고 재민이한테 물어보니까 40개래요. 양쪽으로 하면은 80개지. 근육의 종류 자체도 많지만은 근육의 결방향 있잖아요. 결방향. 사방팔방으로 결이 다 있는 거예요. 등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등 근육은 제가 느낀 바로는 가동 범위만 나오고 부상 위험만 없으면 어떤 등 운동도 틀린 등 운동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등 운동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놀다가 고등학교 때 수능 쳐서 대학 가려고 수업 열심히 들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때부터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늘까요? 안 늘잖아. 그렇다고 수업 내용이 틀린 내용이냐? 아니라고요. 좋은 내용인데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등 운동의 수준에 대해서 단계를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초보자는 이렇게만 하세요. 묻지 말고 개수 무조건 하시고요. 턱걸이 무조건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어.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모를지라도 재미를 찾아서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몸을 만드는 차원에서 등의 발달을 이와 같이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등신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본인께서 초등부가 아니고 중등부, 고등부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초등부와 중등부의 경계는 뭐냐면, 자, 거울에서 딱 앞에 봐서 요 자세를 딱 했어. 팔을 살짝 들었는데 등이 보여. 앞에서 등이 보여. 그러면 초등부는 아닌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광배에 힘주고 막 했는데 앞에서 등이 안 보여. 그러면 아직 초등부인 거예요. 몸자 니는 어디 있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열심히 등 운동을 했고 감을 못 잡아가지고 턱걸이만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데드리프트만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바벨로우만 했던 시절도 있었고, 내가 이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덤벨로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등 운동이 틀린 게 없다 했잖아요. 여기서 왼발을 뒤로 빼는지 오른발을 뒤로 빼는지, 그리고 상체 각도는 숙이는지 일어서는지 팔꿈치를 몸 뒤로 넘기든지 아니면 몸 옆으로 넘기든지,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도저히 못 잡겠더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그냥 내가 루틴이니까 등 운동 하니까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등 운동 할 때도 아니었어. 스쿼트 할 때 내가 거울 보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딱 하는데 오? 뭐가 있는 거야. 오? 이게 뭐지? 광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앞에서 등을 내가 본 거야. 앞에서 등이 보이기 시작하고부터 이제 등이라는 것에서 힘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어떻게 자극이 들어오는지랑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라 생각해요. 선수, 프로. 아마추어 중에서는 등이 중등부인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 선수들의 등이 고등부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부위별로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이 유독 잘 발달한 그런 프로 선수들을 저는 등신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설정한 기준이에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발전적인 일반인으로서 중등부에서만 놀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만 계속 입력해서는 안 돼요. 이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멈춰 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딱 3가지 개념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초등부 졸업을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재밌게. 자, 제가 많이 등 운동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았었어요. 팔과 상체 각도에 따라서 자극점이 달라진다.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체가 있잖아요. 요렇게 당기냐, 요렇게 당기냐, 요렇게 당기냐에 따라서 등의 쓰임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초등부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설명이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팔꿈치, 상체가 아니라 흉추, 팔꿈치와 흉추의 각도라고 바꾸겠습니다. 갈비뼈가 붙어있는 이 부분을 흉추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여기가 상완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완이라고, 하완. 그래서 결국에는 하완과 흉추의 각도를 본다. 자, 왜 상완은 안 보냐? 무게는 상완에 안 달려요. 우리 무게가 하완의 끝에 달리잖아. 그리고 여기는 접힐 수가 있으니까 상완의 각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럼 왜 흉추의 각도냐? 어깨, 팔이 흉추 쪽에 달려있잖아요. 경추가 끝날 때 팔이 여기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흉추의 각도와 하완의 각도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제 등은 기본적으로 당기는 운동이잖아요. 내가 흉추를 바로 세웠어요. 딱 지면에 수직이 되게끔. 그 다음에 팔을 들었어. 이렇게 당겼어요. 지금 하완과 흉추가 이루는 각도가 둔각이죠.
예를 들면 랩풀다운이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당기는 거는 뭐예요? 시트 드로우나 롱풀 같은 운동들이 있겠죠. 이건 내가 잡아 당기면은 하완은 이렇게 돼 있고 흉추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각이죠. 이게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각 근처. 그리고 예각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는 로우 계통이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이 세 가지를 한 종목씩만 해주면 돼요. 등 운동하는 날에. 둔각이 되는 운동 한 종목, 직각이 되는 운동 한 종목, 예각이 되는 운동 한 종목 이렇게 해서 하부, 중부, 상부를 다 타겟을 해주시면은 등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한 세션에 최소 3종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표현을 이렇게 골 때리게 하냐? 그냥 위에서 밑으로 당기면 하부, 앞에서 뒤로 당기면 중부, 밑에서 뒤로 당기면 상부, 당기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냐?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라고 표현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위에서 밑으로 당겼어요. 요렇게 당기면 하부 광배가 들어가요. 그러면 랩풀다운 다 광배 하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 랩풀다운을 우리는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렇게. 무게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 위에서 아래로 당긴다고 다 하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흉추와 내 하완의 각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바벨로우 밑에서 위로 당기는 거죠. 덤벨로우도 밑에서 위로 당기는 거죠. 원암 덤벨로우. 근데 내가 상체각을 많이 줬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내 흉추와 하완의 각도는 또 직각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많이 일어서서 했어. 로우를. 거의 상체각을 안 줬어. 그럼 이때 등상부 쪽이 되는 거죠. 등 운동 머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이 중에 하나만 타겟하는 머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머신에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게 표현이 뭐 둔각, 직각, 예각이지 사실상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게를 잡고 있는 이 하완이 흉추랑 어떤 각도냐. 랩풀다운을 수직 당기기로 하겠다고 하면 흉추를 안 눕혀요. 오히려 가슴 닫아버린다고. 가슴 닫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앞에서 놀겠죠.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하부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완의 각도와 내 흉추의 각도가 둔각이니까. 둔각. 90도보다 한참 크잖아요. 그죠? 근데 랩풀다운을 내가 몸을 좀 쓴답시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당겨버리면 이건 더 이상 하부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상부가 먹고 어떻게 하면 중부가 먹고 어떻게 하면 하부가 먹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초등부 때는. 여기서 중등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비감, 두께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중등부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뭐 능형근, 광배 하부, 어느 특정 부위 이렇게 뾰족하게 타겟을 할 수 있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상부, 중부, 하부 개념만 딱 잡고 가자 이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잖아요. 저랑 같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했던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랑 제 직장 동료들이랑 합쳐가지고 한 2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5명 이상은 지금도 운동이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운동을 저 때문에 시작했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등 운동을 시켰을 때 모르겠고 어렵고 헤매는 부분들이 내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의 힘 자체를 줄 줄을 몰라. 어디가 등인지 몰라. 등에 지금 먹는지 모르겠다. 팔만 아프다. 어깨만 아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초등부 구간인데 내가 이걸 넘어섰던 방법은 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등 하부를 하고 있는지 상부를 하고 있는지 중부를 하고 있는지 뭐 광배를 하고 있는지 승모를 하고 있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막 당겼어. 그러니까 지루하죠. 재미도 없고. 근데 그냥 했어. 근데 이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취미잖아요. 근데 요거만 딱 기억하면은 내가 재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랩풀다운 머신 앉아서 이렇게 당겨보고 어느 날은 이렇게 당겨보고 하부, 중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부 하러 가는 거예요. 상부는 뭐예요? 로우, 바벨로우 해도 되고 티바로우 해도 되고 그죠? 그것도 이제 상체각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면은 이것도 직각에 가까워질수록 중부가 가는 거예요. 중부가. 그래서 상중하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내 몸에서 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저거 뭐지? 등인가? 등이 앞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좀 더 재밌어지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또 하나의 운동은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는 후면 사슬이라고 해서 인체 전반의 후면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아까도 댓글 한 개 달렸는데 내가 대댓글을 못 따라드렸는데 데드리프트 영상을 찾아보니까 하체 운동이라는 말이 많던데 왜 등 할 때 넣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데드리프트가 하체 운동이 되려면 상체에 개입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바닥에 있는 바를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작 지점에서는 흉추와 팔의 각도가 어때요? 이대로 내가 상체는 가만히 놔두고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어섰을 때 이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됐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등이 쓰였다는 거예요. 등이 이 바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등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후면 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다 쓰이는 거죠. 관절은 몇 개 쓰였나 볼까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발목, 무릎, 고관절 그리고 어깨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깨가. 그러니까 복합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 관절 운동. 관절이 여러 개 동원되니까. 우리 이두 운동 볼까요? 끝이잖아요. 팔꿈치만 쓰잖아. 단관절 운동. 관절 하나만 쓰인다. 관절이 많이 쓰이는 운동이 될수록 테크닉이 필요하다기보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키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리 길이가 다르고 다리 중에서도 대퇴골의 길이랑 종아리의 길이가 다르고 대퇴골이 고관절에 박혀있는 이 소켓의 움직임이 다르고 상체 길이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복합 관절 운동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세적인 측면에서. 내 걸 찾아야 된다. 자세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 제가 데드리프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상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체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체까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골반의 후방경사 남자분들 특히 벨트를 찾는데 벨트 밑에가 엉덩이인지 벨트가 어디 찾아 있는지 모르는 뒷모습이 있어요. 골반이 너무 후방적으로 경사되고 우리 의자에도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얘들이 다 늘어나 버린 거예요. 허리도 계속 아프고. 그럴 때는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다 자극시켜가지고 요 접혀있는 고관절도 좀 펴주고 후방으로 경사가 심한 고관절도 정렬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체를 한 번에 다 타겟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데드리프트가 최고입니다. 전신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 까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후면사슬을 자극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요걸 다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종아리는 우리 뭐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운동이 데드리프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허리에 조금 이슈가 있어서 데드리프트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거든요. 힙스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데드리프트를 대체하는 거. 힙스러스트는 우리가 힙스러스트 머신이 있는 헬스장도 있고 없는 헬스장에서는 스미스렉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스미스렉 뒤에다가 벤치 받쳐가지고 골반에다가 이게 쿠션 같은 거 하나 놓고 아니면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거 말아가지고 놓고 브릿지 자세를 하는 겁니다.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고관절이 접혀진 상태에서 요추에 무게가 안 걸리기 때문에 훨씬 오히려 이걸 이제 익스텐션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거 세 개를 다 터치할 수 있고 무게도 어느 정도 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박자가 균형 있게 발전을 해줘야 우리가 등 운동도 훨씬 더 의미 있게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원암 덤벨로 같은 경우에 무게를 실어주려면은 둥글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롱풀 같은 운동도 다리로 다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로도 무게를 치려고 그러면 둥근이 안 받쳐주면 등에 자극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극한의 상체충들이 등 운동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게 머신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건 잘하는데 무게를 잔뜩 실어버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하체가 못 버티거든. 그래서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건강적인 우리의 이제 몸 자체, 신체 전반의 내구도를 올리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힙스러스트를 하면 된다. 그래를 오늘 말씀드린 건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넘어가는 그 단계의 기준은 앞에서 등이 보이냐 안 보이냐, 난 등 운동 좀 하고 철봉 좀 하고 했다. 그래도 앞에서 안 보이면 아직 초등부인 거예요. 근데 중등부까지 금방 갑니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팔과 상체의 각도보다 조금 한 겹만 더 들어가자 이거예요. 하완, 상완 말고 하완. 왜? 하완은 무게가 걸리니까. 왜? 상완의 각도를 고려해버리면 하완에서 여기 굽혀지기 때문에 이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준이 안 잡힌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굽어지잖아. 우리 무게는 여기 걸리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걸었을 때 이 하완과 흉추, 상체라고 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상체가 하나의 선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흉추를 뒤집어 까버리면 기역자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체랑 팔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완과 흉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당기고는 있지만 뭐죠? 흉추랑 하완이 직각 근처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중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흉추를 똑바로 세우고 가슴을 닫고 이렇게 내리면 하부. 왜? 둔각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상부. 왜? 예각이니까. 근데 요렇게 많이 숙여가지고 요렇게 올리면 또 중부. 왜? 직각 근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등 운동하는 날 하부 하나, 중부 하나, 상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상부입니다. 어떤 종목이 하부입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은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가는 길이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샷을 찍으려고 이렇게 딱 했어. 이렇게 딱 했는데 뭐가 있는 거야. 오, 뭐가 있네 이거. 이러면 이제 중등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부 때부터 뭐라 그랬죠? 그때부터 우리가 너비감, 두께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재밌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직 중등부다. 몸자 시청자분들께서 등 운동을 하시면서 전부 다 우리 같이 중등부에서 놀자. 그리고 요 루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의 모든 것 영상에서 스트렝스와 보디빌딩이 격주로 진행이 됐잖아요. 보디빌딩의 2일차가 등과 가슴일 때 그 등에서 이 세 종목을 하시라는 거고, 데드리프트는 스트렝스 주간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5 곱하기 5랑 마지막 백오프 실패 지점까지 터치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재밌고 우리 유의미한 시간들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식단까지 챙겨주면 좋다. 식단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식단 루틴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설명을 또 드렸고, 아까 전에 조금 곁다리로 말씀드린 후면 사슬 중에서도 상체 부분, 우리가 닫혀있는 가슴과 어깨를 열기 위해서 제가 진짜 효과 봤던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 있게끔 내 가슴을 열어준 그 운동이 바로 바벨 슈러그거든요. 그 바벨 슈러그와 덤벨 슈러그에 대해서 직접 동작으로 같이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등 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몸자 채널을 통해서 등을 더 키우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체의 내구도도 확장시켜 나가시면서 자세가 발라지면 또 표정도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여러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에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좀 답답하신 분들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